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졌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은 당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향후 전망까지 완전히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집단행동에 나선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 주셔야 한다. 네, 아슬아슬했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 들으셨습니다. 당의 단결과 단합을 강조했죠. 그런데 특히 표결 관련 명단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명단들입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체포동의안 가결에 투표했을 것 같은 의원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수박 명단이다, 또 총선 퇴출 대상이다, 낙선 명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이 가결 의원 색출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요. 동의하는 사람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 이런 청원도 지금 올라왔는데요. 제가 방금 전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3만 5천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지난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사건을 폭로했다라는 것부터 이번 체포동의안의 반란표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재명 대표님께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는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가 되었고 그 사람이 민주당을 검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네, 앞서 올라왔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 권유 내지 징계 이 청원에 대해서는요. 6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했는데요.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출당 혹은 징계 청원 대상이 됐죠. 답변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 당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팬덤, 개딸들의 단체 행동에서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시험대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하다라고 글을 올렸던 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도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하는 묻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정 최고위원은 여기 보신 것처럼 부결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렸는데요. 친명계 의원들이 부결 커밍아웃을 하면서 당원들의 분노가 정당하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어떤 그 확인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과정은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체포동의안의 아슬아슬한 부결, 친명계, 비명계 모두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 보였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혼란상 실은 예견됐던 결과로도 보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표 단속했다 이런 거였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사실 보도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결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당시 이 대표를 직접 만났던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이 이제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의원은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직접 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 예수가 처형됐던 바로 그 대목이죠. 친명계는 이 대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모욕적이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참 말하기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네, 이 비명계의 이탈표 조직적이었던 거냐 아니면 뭐 335 아름아름 뜻이 통한 거냐 이런 말이 많지만요. 일단 비명계 의원에게 부결 던지지 말아달라 이런 전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결에 못 던지겠으면 무효라도 던지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거를 얘기하고 다니니까 근데 저한테는 전화가 와서 반대하다가 그렇게 말씀하면 좀 어떡하냐 하면서 저 무효표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민주당은 심리적인 분당 상태에 빠진 상태로 보이는데요.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앞으로의 전략까지 친명계와 비명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한 당에 속해 있지만 세계관, 즉 시공간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지금 반독재 투쟁을 하고 계세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반독재 투쟁을 해 배신자다. 예수 팔아넘긴 유다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색출 작업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는 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잖아요. 내부에서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지금부터 이 국회 상황실에서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친명계와 비명계의 서로 다른 세계관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탈표에 대한 생각도 다른데요. 친명계에서는 이걸 반란표다 인식하는 반면 비명계에서는 경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더기 이탈표의 배경에 대해서도 친명계는 비밀스런 조직화다 이렇게 봤지만요. 비명계는 양심의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서는 부결한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갑자기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행동으로 표를 모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너무 올바르지 않은 정치다. 동원한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요. 친명계에서는 문제의 이탈표가 당원들의 뜻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의민주주의를 배반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원들이 공천에 직접 개입해서 심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반면에 이 이탈표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비명계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이미 당원 투표로 공천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공포 정치가 횡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뭐 투표할 때 당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심판하게 만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당 활동하고 그 당원들과 소통해 가면서 가는 게 맞아요. 사실 개딸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당내 공포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못한다 하는 현실이 이제 드러난 거죠. 네, 민주당 내 분열이 더 드러날 상황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다음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인데요. 친명계는 다음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하는 방안부터 아예 투표를 보이콧하는 그런 방안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들 원천 차단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취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패만 보여주고 끝난 거예요. 네, 지난번 표결의 경우에는 가결표 최소 17표가 더해졌지만요. 비명계에서는 특단의 조치 변화가 없으면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판단을 보류했던 20명 정도의 의원들까지 다음번에는 가결의 표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무효표 던지고 뭐 기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래 이번 한번 통과시켜줄게라고 하는 거지만 다음에는 나 가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결의를 보여준 거 아닐까? 네, 비명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 특단의 조치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일 텐데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자동으로 기각이 됐지만요. 검찰은 9일 전후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헌 80조 1항이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게 비명계의 생각입니다. 요 80조 1항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원 80조 3항을 따라서 이 당무위를 열어서 이거를 징계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예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이 대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거세게 당대표 사퇴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 대표의 이제 판단이 중요하겠지만요. 예. 이건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당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건 오산이고요. 네,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런 생각차, 결국은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를 거냐 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친명계는 집토끼를 챙기자 이런 전략인데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튼튼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벽돌집은 아직 여전히 튼튼하거든요. 안에서 나무 오두막 흔들리는 거 보면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집은 굉장히 튼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는 총선을 치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그 인물도 없어요, 우리 당에. 네, 반면 비명계는 산토끼도 챙겨야 한다는 거죠. 최근 하락세인 당 지지율에서 보듯이 당내 경선뿐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챙겨야 한다. 즉 수도권과 중도층에 어필해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선 지금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란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경선만 생각한다면은 경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체제, 말하자면 지금 현 체제. 예. 이게 가급적 협조적인 게 더 편하겠죠. 네, 이런 민주당 내 분열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를 하는 중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 슬쩍 언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방탄 감옥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창가와 개딸이라는 새로운 방탄복으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중진들의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대표직을 유지하고 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예 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방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탈당할 수밖에 없죠. 의원들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반 이재명 정당으로 가야만 자기들이 산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독자적인 정당, 분당이 가능하려면 이 깃발을 들고 나설 사람이 필요하죠.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청원하고 나선 것도 이 당내 분란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무엇이 민주당을 위한 또 국민들을 위한 길일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개딸들 이낙연 전 대표 제명, 반란이냐 경고냐 분당 언급하는 국민의힘.